병원 복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젊은 여학생, 당황한 의사들,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달려드는 한 여자.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놀림은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비켜요.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분식집 사장 아니었어? 10초가 지났습니다. 쓰러졌던 여학생이 눈을 떴습니다. 주변 의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외과 전문의 출신입니다. 그 말에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사장이 의사라고? 말도 안 돼.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삶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겠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대학가 골목, 삼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 간판에는 바랜 글씨로 지원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1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5개가 다였습니다. 주방에서는 45살 여자가 묵묵히 떡볶이 국물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지원. 1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그저 말없는 분식집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친절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 가끔 손님이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학생들로 붐비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가게. 지원은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의대생들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모습. 지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6시.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20살 여자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아이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의 딸 이수아였습니다. 뭐가? 지원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의대, 나 의대 붙었다고. 수아가 합격 통지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1초도 안 돼서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원의 눈가가 이상하게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원과 수아는 2층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아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유명한 의사 될 거야. 지원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 말에 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들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평범하게.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아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분식집만 하셨잖아. 나는 달라.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넌 잘할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 대학병원 명찰을 단 모습. 이지원 외과 전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8시쯤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한승재, 의대 4학년생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1인분이요. 네. 지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승재는 구석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응급의학이라고 표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지원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떡볶이를 내오며 지원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네. 다음 주에 응급의학 실기 시험이 있어서요. 승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워 보이네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승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기도 확보가 제일 어려워요. 손 놀림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원은 떡볶이 그릇을 내려놓으며 무심결에 말했습니다. 기도 확보는 턱을 먼저 올려야 해요. 이렇게.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턱을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 정확하고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그 다음 머리를 뒤로 젖히고 기도가 일직선이 되도록. 승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아세요? 지원은 그제야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TV에서 봤어요.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승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수아의 입학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딸을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솟아 있었습니다. 지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아가 엄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늦겠어요. 응. 지원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건물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서만 5년을 보냈습니다. 수술실, 복도, 당직실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수아는 신이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가 내가 공부할 곳이구나. 지원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2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원과 수아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들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한 명씩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내과 과장 김 교수님입니다. 정형외과 과장 박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외과 과장 강민호 교수님입니다. 지원의 몸이 굳었습니다. 단상에 선 남자를 봤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15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위 강민호도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은 지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수아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15년 세월이 그에게도 흔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이마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수아에게 지원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 잠깐 볼 일 있으니까 먼저 로비에서 기다려. 응, 알았어. 수아가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박사,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분식집 사장이에요. 강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오실 줄은. 제 딸이 이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것뿐이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5년 전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없어요. 지원이 잘라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냥 제 딸 잘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걸어가려는데 강민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 박사. 지원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분은 모르나요? 당신이 의사였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창피한 과거니까요? 강민호의 말에 지원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두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피한 건 교수님이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옛날 아는 분이셔서 인사했어. 지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원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건물이 등 뒤에서 자꾸 그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의 첫 실습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가게 일을 하다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받습니다. 수아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찮겠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승재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병원에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실습하던 학생 중 한 명이 쓰러졌대요.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쓰러졌는데요? 1학년 여학생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지원은 앞치마를 벗을 겨를도 없이 가방을 집어들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수아가 아니길.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원이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수아를.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젊은 인턴 2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과장이 수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과호흡 증세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겠습니다. 안 돼요. 지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지원이 달려왔습니다. 강민호가 그녀를 봤습니다. 이 박사 지금은. 비켜요. 지금 당장. 지원이 사람들을 밀쳤습니다. 수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눈꺼풀을 들춰봤습니다.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과호흡이 아니에요. 심장이에요.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심전도 지금 당장 가져와요. 에피네프린 준비하고. 인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뭘 하고 있어? 빨리. 지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인턴 한 명이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심전도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지원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극을 부착하고 기계를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심실세동이에요. 제세동기 준비.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원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제세동기가 도착했습니다. 충전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지원이 외쳤습니다. 패드를 수아의 가슴에 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아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심전도 화면을 봤습니다.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충전했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파형이 안정되었습니다. 수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수아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인턴 한 명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이지원입니다. 외과 전문의 출신이고요.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외과 전문이라고? 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재가 뒤쪽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기사가 떴습니다. 15년 전 뉴스였습니다. 최연소 외과 교수 이지원 박사 의료사고 연루.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아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마가 의사였어요? 지원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긴 거예요? 지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수아가 울먹였습니다. 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수술 중 실수를 했습니다. 환자가 위독해졌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후배였던 이 박사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호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박사는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어린 딸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강민호 교수님, 중요합니다. 강민호가 지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의사 면허를 잃고 병원을 떠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승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 박사님. 제가 찾아봤습니다. 15년 전 수술 기록을요.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강민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집도의 강민호, 보조의 이지원. 이건 증거입니다. 박사님 잘못이 아니었다는. 수아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엄마는 억울하게 의사를 그만둔 거예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선택으로 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수아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평범하다고 했던 말. 수아가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지원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이 박사님, 병원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옥상. 지원과 수아가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병원 안 돌아올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분식집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을 살리는 건 메스만이 아니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하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수아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는 엄마 대신 의사가 될게요. 아니야. 지원이 딸을 돌아봤습니다. 넌 엄마 대신이 아니라 내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게요. 하지만 엄마와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석양 속에서 엄마와 딸의 실루엣이 겹쳤습니다. 15년 만에 풀린 비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